예, 두 번째 도착한 역은 방산입니다. 방산은 방위산업의 줄임말이죠. 하도 쓰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한화그룹이 뭔지 아시는 분 없을걸요? 그냥 한화지 뭐. 한국화약이거든요. 옛날 네. 한국화약, 그죠?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는데 방산. 방산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대감. 네. 지난번에 그 젤렌스카 여사도 왔었고, 윤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고,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오늘 올렸습니다. 현대로템 목표가 올린 배경이나 방산주 가운데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KB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KB인가요? 네, KB로 알고 있었는데. 아, KB네, KB. 네, KB로 알고 있었는데. KB를 KB가 IBK로 읽었네. KB 맞습니다. 네. 43,500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요. 네, 42,500원. 42,500원.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본질이 이제 본업이 잘 돼야 사실 그렇죠. 테마보다 예. 본업이 얼마큼 잘 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하철 타면 그 전동차 있습니까? 네. 그걸 주로 하는데 예. 마진이 크지 않았습니다. 탱크 그쪽이. 만들잖아요. 지하철, 철도 네. 차량도 현대로템. 네, 주로 철도 그게 주력입니다. 사실 철도 차량이 음.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고 네. 방산 쪽은 사실 비중이 좀 적었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방산주도 엮이지만 실제 그 철도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그게 마진이 적었었는데 이게 좀 잘 지금 리포트는 이제 K2 전차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네. 그 전동차 쪽이 수주가 이제 그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쪽도 지금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라서 일단은 기초 체력이 예전에 이제 경영주라 이런 걸 떠나서 갖춰지고 있다. 회사가 실적이 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사단체제 실적 경실하게 나는 그런 그림들이 예상이 돼서 저는 방산주 쪽에서 현대로템 개인으로 타표를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 KB 쪽 리포트를 보면은 그 K2 전차 수출 영업이익률이 27.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방산 매출 영업이익률이 그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7.1%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K2 전차 수출 금액과 대수를 역산을 하니까 그게 대략 영업이익이 그 전체 영업이익이 이제 4분기 때 그 694억 방산 전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수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510이라서 전체 수출 금액 1,864에서 뭐 추정하면은 27.5% 나온다. 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놀라운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보기 드물게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거고요. 그리고 이 K2 전차가 총 대수가 이제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5월달에 이제 추가 이제 그 한 12대 정도 납품해가지고 이게 이제 2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보다 지금 실적 추정치가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다. 소위 말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로템이 최근에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쭉 올라왔다가 그 수주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세론처럼 차익 매물이 나와가지고 밀렸고요. 지금은 대략 한 41선 터치 안 하고 그 위에서 지금 전저점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물을 지금 기관들이 계속 받아서 네. 모으고 있는 게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대 팔았는데 올해 18대. 납품 예상되고 내년에 56대, 2025년도에 96대로 증가할 예정이라서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라인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475억에서 2025년도에 4,587억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네. 이제 KB에서 전망한 거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실적 거의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니까 만약에 방산주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거 현대로템 좋게 보시네요. 지금 구간에서 좀 모아가도 되겠다. 31,000원대니까 뭐 3만 원 초반이나 뭐 3만 원 오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는 밑에서 오히려 밀리면 오히려 매수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K2 전차 그리고 전동차 뭐 지하철도 그렇고 열차 같은 거 타면 그렇죠. 네. 예, 거기 현대로템이 써 있는지 여기는 어디 써 있지? 지하철이 어디 써 있지? 좀 느낌이 다원시스 것 같아요. 아, 다원시스 거. 철도 차량 만드는 데가 몇 개 업체 있는 네, 모양이죠? 뭐 STS 중공업이랑 아, 네. 뭐 다운시스, 현대로템 거기 이렇게 보시면 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는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그런데 네. 사실 한화그룹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해서 이제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그룹의 방산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모두 다 헤쳐모여
상태죠. 지금 다 그쪽으로 계열사 세 곳을 다 분산했던 것을 다 하나로 네. 통합을 했고요. 이번에 하나오션이죠. 한국 대우조선해양을 네. 하나오션으로 공식 출범을 하면서 이제 하나그룹의 방산 부분에 거의 육해공을 다 완료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그러니까요.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떤 육해공 시스템 모두 갖춘 그런 라인을 갖췄고, 그래서 하나 그룹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랑 하나 에너지 그 자회사 두 곳까지 포함해서 5군데가 2조 투자, 2조 유중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한 거니까 이제 하나오션의 대주주가 좀 됐습니다. 49.3%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하나 시스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상 그 어떤 함선 있잖아요. 그 함장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CMS, 그 전투 체계를 네. 이제 하나 시스템이 좀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 UMA 쪽에도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상장사인데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은 그 방산 쪽에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둘 다 좋게 보는데 좀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더 좋게 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하나 오션은 아직 좀 확인해야 될 과정들이 있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뭐 방산주 가운데서도 발군이었던 거죠. 예. 방위산업은 방산과 사실 우주항공이 많은 사업체들이 네.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누리호 3차 발사가 지금 6시 22분이니까 한 2분 후에 지금 발사할 것 같은데요. 네, 하는데 이 우주 항공 쪽으로 봐서는 우리 우주 방산청 그거 설립한다는 얘기도 네. 있었고, 그죠? 우주 항공 분야에서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우리나라가 좀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우주 항공 산업이 유형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그 인공산업 관련 그 장비라든가 제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발사체 제조하는 쪽 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산 관련해서 항공 물체 이런 것들 만드는 거라, 그리고 이제 항법 장비 및 위치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 제조업 이런 쪽이 이제 주로 많이 뜨는 분야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인공위성 관련 장비 제조라든가 서비스업이 이 비즈니스 핵심입니다. 그쪽 인공위성 관련 핵심이. 그쪽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정부 예산도 그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 UME 도심 그 항공 네, 교통 UAM. 이런 거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구현하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기도 위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소형 군지 위성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위성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발사체 같은 경우도 그쪽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상장사들이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발사체 관련 시험 그쪽도 봐야 되겠고요. 또 네. 이제 또 그 무인 그 드론이라든가 무인 항공기 이런 쪽인데, 그 요게 이제 그 UAM 대중화가 되게 되면은 뭐 항공 택시도 있고 여러 쓰임새가 많은데, 제가 좀 주목해 보는 게 뭐냐면은 틸트 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어떻게 생기냐면은 부품이에요? 예, 아니 그 드론 같은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그 호주 전체를 이제 이거를 그 정찰하기 위해서 네. 보통 22대 헬리콥터가 필요한데 그 틸트 로티가 있으면은 3대면 된답니다. 호주 전역을 그 틸트 로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이렇게 프로펠러가 크게 한 2개 비행기처럼 생겼고요. 프로펠러가 한 2-3개 정도 달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작은 소형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그게 있으면은 그 전에는 헬리콥터가 전체 한 22대 커버했던 게 3대면 될 정도로 이 그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정찰에서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 분야가 뜰 수 있는데, 여기에 국내에 제일 잘하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네. 여기서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모델이 나오고 있고 2025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분야의 가장 네. 핵심은 뭐 하나 시스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얘기하면서 우주항공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 그쪽 섹터에서 탑픽은? 저는 그냥 현대로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와서 좋은데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로템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서 최대 실적 나오고 내후년도까지는 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이게 수주 모멘텀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전동차 쪽에서도 대규모 수주 강성이 여전히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대로템은로 방산주 탑픽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탑픽 현대로템까지 이창환 부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창환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근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